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대원전선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현재까지 이제 계속해서 진을 빼는 그러니까 계단식 하락의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죠. 자, 특히 대원전선뿐만 아니라 전력주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강한 지금 하락세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전력주들 재료가 소멸한 건 아닌지, 그러니까 시세가 완전히 끝난 건지 해서 이제 우리 주주님들 정말 걱정이 많이 되실 거라 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동안 이제 조용히 숨죽이면서 기다렸던 핵심 맥점에 오늘 드디어 주가가 정확히 터치를 해 준 겁니다. 지금 전력 인프라 섹터에서 이제 대장이라고 하면은 뭐 우량주에서는 LX 일렉트릭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중소형 중에서는 이제 당연 대원전선을 손꼽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이 두 종목이 동시에 제가 설정해둔 이 핵심 맥점에 정확히 딱 들어오더라는 거죠. 자, 슈퍼들이 돈을 써서 지켜내야 하는 자리에 나란히 도달했다는 것. 즉, 이제는 우리가 강력한 이 기술적 반등의 타이밍을 노려봐야 하는 시점에 완벽하게 진입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대원전선이 왜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등을 노려봐야 되는지, 그리고 세력들이 준비하는 그 기술적 반등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까지 오늘 차트를 보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대원전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일단 현재 시장에서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은 대부분 아주 급격한 조정 형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 하락을 했다가 보통 이렇게 기술적 반등들을 보여주면서 지그재그 형태로 좀 친절하게 조정을 보이는 게 아니라 아주 촘촘하게, 그러니까 추세대가 아주 짧게 형성이 되면서 연속적으로 지금 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장중에 한 번의 이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중간에 탈출할 수 있는 반등 파동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깊숙한 조정을 고스란히 다 맞게 되어 있단 말이죠. 실제로 대한전선도 차트를 보면 그렇고, 이 업종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2차전지 쪽에서는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창형의 형태로 떨어지는 거죠. 급격한 조정, 고점 찍고. 거기에 원자력 쪽에서는 이제 보성파트 같은 경우죠. 급격하게 고점을 높인 상태에서 아주 가파르게, 그러니까 추세대가 엄청 짧게 연속적으로 떨어지는 급격한 조정이에요. 자,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전부 이와 같은 형태로 지금 빠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업종도 다르고 섹터도 다 다른데, 그런데 빠지는 형태는 전부 다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도대체 왜 시장 전체적으로 이런 기이한 하락 현상이 발생하느냐? 그건 바로 여러분들도 정말 잘 아시겠지만 극심한 수급 쏠림 현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자금이 일정한 특정 종목으로만 과도하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대원전선이나 다른 주도주들이 평소 같으면 당연히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터져 나와야 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반등이 전혀 못 나오고 그냥 수급이 씨가 말리면서 쭉쭉쭉 원웨이 파동으로 밀려버린 거죠. 그 수급의 중심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죠. 특히 이번에 ETF가 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그 쏠림 현상이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상장 당일에는 정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시장의 나머지 종목들이 전부 추토화돼 버린 그런 시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날이 이제 아주 쏠림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잔인한 시기 역시 결국에는 지나가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영원한 쏠림은 없으며 수급의 정상화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언제나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보는 이 데이터상에 이 쏠림이 해소가 되고 이제 수급이 다시 이 정상화가 되는 시점이 이제 거의 다 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먼저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서 이제 주도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이 이제 조정을 맞이하면서 이번 하락을 치면서 전부 낙폭과대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죠. 대부분 고점 대비 대원전선도 2만 원에서 이제 거의 만 원대까지면 반토막입니다. 그죠? 말씀드렸던 보성파워텍 역시도 지금 18,000원에서 9,000원대니까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난 거예요. 자, 포스코홀딩스 역시도 지금 54만 원에서 40만 원대까지 하락한 거니까 엄청나게 지금 과대낙폭 구간에 전부 다 지금 진입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상에서 이제 과매도 국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보통 이제 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 50%까지 주가를 밀어버리면 그때 이제 과매도 국면이라고 하죠. 그게 아니면 이제 최대 낙폭이 마이너스 60%가 넘어갈 때는 이제 완벽한 초과대 낙폭 상태라고 부르는데, 지금 시장의 지도주들이 보여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위치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즉 갈 때까지 간 낙폭 구간에 도달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맥점 차트를 대입을 해봐도 종목들의 차트가 전부 이 과매도 국면에 진입을 했다는 데이터가 찍힌다는 거죠. 즉 시장 자체가 과매도 국면이다라는 거죠. 자, 저는 항상 주가가 과열 구간에 진입을 하면 이제 철저하게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노리고, 보시면 대원전선 보여드렸던 보성파워텍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과열 구간에 오면 주가가 조정이 오는 겁니다. 뭐 포스코홀딩스 역시도 과열 구간에서 이번에 조정이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과열 구간에서는 매도를 노리고, 반대로 과매도 국면 있죠. 주가가 이렇게 파란 밴드에 진입을 하는 순간에는 그때 이제 매수에 대한 타점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수많은 낙폭과대 종목들이 대부분 이 파란 밴드 영역까지 근접을 하거나 이미 들어온 종목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수많은 업종들 중에서 왜 우리가 지금 단연 이 대원전선을 최우선으로 눈여겨봐야 하냐면, 진짜 힘이 강한 대장주들은 이제 하락을 할 때 이렇게 파란 밴드까지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위쪽에 있는 이 노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고 주가를 바로 돌려버리기 때문이죠. 섹터를 이끄는 핵심 대장격 종목들은 돈을 진 지포들이 그러니까 하방에서 단단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파란 밴드에 갈 것 같지도 없이 그냥 노란 밴드에서 추세를 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주인공인 이 대원전선도 정확히 그 자리에서 현재 지지점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최근 시장에서 이제 가장 강하게 치고 나가는 게 이제 로봇주들이죠. 뭐 오늘도 전체적으로 다 폭등을 했는데, 이 로봇주들은 보시다시피 노란 밴드 라인대에서 아니면 노란 밴드를 터치를 안 하고서 그리고 나서 현재 다음 추세를 보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만큼 이 자리에 도달을 하게 되면 주가는 하락을 멈추고 강한 기술적 반등을 보이든 아니면 힘을 모아서 다음 추세로 넘어가든 무조건 이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대원전선처럼 앞에 이제 급등을 했던 주가들은 그 반등 확률 역시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시장에 대한 힘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인 거죠. 즉 아주 강한 종목은 이 자리에서 이제 곧바로 추세를 이어가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추세가 다소 꺾인 종목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묵직한 기술적 반등만큼은 확실히 보여준다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로봇주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추세가 살아나서 다음 추세가 이제 진행이 되는 쪽이라고 하면, 뭐 후자의 경우는 뭐 우리기술 같은 경우가 되겠죠. 급등을 보인 주가들이 노란 밴드에 왔을 때는 이렇게 강한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흐름을 우리가 보더라도 대원전선은 이 흐름은 우린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등에 대한 파동은 보시다시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강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낙폭과대 구간에서는 이 기술적 반등 매매를 항상 노린다는 거죠. 자, 그럼 앞으로 이 구간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흐름이 발생하느냐. 자, 일단 제가 설정해둔 이 맥점 밴드 라인에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면은 간단한 어떤 지지의 형태를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장중에 이 분봉 차트상에서 저항선대를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그 흐름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반등에 대한 궤적에 진입을 한다라는 거죠. 맨날 저항을 막고 있던 주가가 거래량을 실리면서 돌파를 할 때 시세를 분출한다는 주식의 기본적인 원리인 겁니다. 조금 전 비교해드린 우리 기술 차트를 보더라도, 자, 주가가 과열 국면에서 의도적인 저항을 받더니 그 저항대가 뚫리는 이 시점에서는 엄청난 강한 반등 시세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대원전선 역시 이 흐름이 똑같이 나와줄 거라고 봅니다. 결국 이 돌파에 대한 자리가 앞 구간에서 고점대에서 물려가지고 이제 불안해하셨던 분들에게는 평단가를 낮추고 빠져나올 수가 있는 최적의 추매에 대한 자리가 될 것이고, 현금을 쥐고 기회를 노리시는 신규 매수자분들에게는 말씀드린 대로 짧고 굵게 먹고 나올 수 있는 최적의 단타의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포들이 지금 이 바닥을 다지고
돌려세우는 이 결정적인 맥점 돌파에 대한 신호 장중에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남겨두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제가 설정을 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코치는 여기서 지금 현재 매수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참고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도움받으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대한항공통신을 보면 어때요? 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이 구간은 홀딩이죠. 깨지면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 돌파가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면 홀딩이죠. 이 파동이 7,000원에서 무려 3만원까지 올라갔던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은 먹고 조정은 싹 피하고 다시 상승을 먹는 거죠. 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자, 돌파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홀딩입니다. 자, 깨지고 나서 분할 매도를 하고 이 조정을 충분히 본 뒤에 다시 이 돌파의 시그널이 나오면 뭐라고요? 매수죠. 그럼 이렇게 유지선을 타고 끝까지 이 한 파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깨지면 분할로 매도를 하고 이 대우건설 역시도 이게 8,000원에서 무려 4만원까지 올라간 파동이에요. 상승과 조정과 상승의 파동을 정확히 이 맥점 분봉에선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이 16만 원일 때 30만 원이 간다고 올려드렸던 이 삼성전자도 이게 시총이 적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무려 1,700조가 되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이 추세를 유지를 하고 정말로 30만 원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16만 원일 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정말 아쉬운 거는 제가 이 3개월 전에 대한전선을 잡아드릴 때 그때 이 가온전선도 제가 같이 잡아드렸는데 맥점 차트 이 세력 매집 종목이라고 해서 자, 맥점 코치 가온전선이라고 치면 다 나오죠. 자, 대한전선 이런 건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또 이렇게 가온전선 또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가온전선이 제일 폭등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밴드에 대한 이탈이 단 한 번도 없이 유지를 하면서 폭등을 하다가 이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 60만 원까지 간 겁니다. 자, 10만 원도 안 됐던 이 밴드 라인에서 이게 60만 원까지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다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전부 다 이 맥점 밴드 하단 라인에서 전부 다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밴드를 타고 가는데 이런 종목들을 왜 파냐 이거죠. 자, 여전히 수많은 종목들이 이 맥점 밴드를 유지를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 자, 이 차트를 대입해서 현재 많은 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함께 하실 분들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이 아래의 번호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내일부터 당장 제 문자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이야기를 더 해드리면은 지금 주식시장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과열이 왔다 보니까 이제 끝물이 아닌가 불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최근에 주변에 뭐 돈을 다 잃었다는 소리는 들리고 시장 역시도 상당한 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지금 올라보다 보니까 다 팔고 도망쳐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자, 물론 2000포인트에서부터 8000포인트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 즉 시장이 과열이 맞긴 맞다는 거죠. 하지만 이 8000포인트가 진짜 꼭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봉을 보시면 이 AI 버블은 이제 고작 3년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아직 1년과 한 2년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현재 이 시장에 대한 위치를 자 월봉으로 보면 1파와 2파와 현재는 3파를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한 차례 이 조정, 4파가 조정입니다. 조정 뒤에 앞으로 다가올 이 5파. 아직 이 5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꼭지는 현재와 같은 이 상승론자들과 현재 이 조정론자들이 팽팽할 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한 폭락장은 언제 오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환희에 가득 차서 돈을 싸들고 올 때죠. 자, 과거 버블의 이 정점들을 기억하시나요? 자, 닷컴 버블 때 그리고 2021년도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끝물에 헤드라인이 어땠는지 보시면은 회사를 다니면 바보다, 대박나서 뭐 퇴사가 속출했다, 전통적인 기업 가치 분석은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등, 그러니까 지금 안 사면 이 벼락거지가 된다는 뉴스들이 미디어를 엄청나게 도배를 했다는 거죠. 자, 시장의 마지막 개미들의 돈까지 싹 받아들이기 위해서 온 세상의 뉴스가 이렇게 환희를 부추길 때 그때 꼭지이자 파산에 대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때요? 여전히 이 AI는 과열이다, 조심해라, 경기 침체가 온다라며 지금 이 공포를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있죠. 원래 진짜 상승장은 이렇게 의심을 먹고 자라고 환희에 죽는다는 겁니다. 아직 진짜 환희와 뉴스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특히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역대급 대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스페이스X와 오픈 AI 같은 이런 대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상장하는 이 IPO 카드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끝물은 이런 대형 IPO가 성공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 유동성의 환희가 정말로 이 정점을 찍은 뒤에 그때 이제 저는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조심은 해야 됩니다. 상승부에 제가 말한 이 3파 이후에 4파 조정이 남아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상승부의 이 후반부인 만큼 하반기에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뭐 긴축 우려나 뭐 이런 것들로 한 20%대까지의 조정은 빠질 수가 있어요.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 조정의 4파에서
고 레버리지를 쓰면서 지금까지 본 돈을 다 털리고 파산을 하곤 하죠. 하지만 지금은 무서워서 도망칠 때가 아니라 이 하반기에 올 이 울퉁불퉁한 이 조정장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철저히 자금 관리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정말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러한 제가 말한 이 5파동의 이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 맥정코치와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 돈이 되는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